오늘은 내가 살게. 큰 소리로 말한 이병택 형님은 계산대 앞에서 갑자기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지갑을 두고 왔네. 일단 누가 계산하고 다음에 내가 줄게. 처음엔 그냥 잊어버린 일이라 생각했지만 3달 전에도 그리고 그 전에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됐죠. 형님은 항상 다음에 꼭 갚을게라고 했지만 그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퇴직금도 넉넉히 받으셨고 연금도 받는 형님이 왜 이런 행동을 반복하는 걸까요?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형님께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형님 항상 내가 살게라고 하시다가 막상 계산할 때는 다른 이유로 미루시니까 솔직히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형님의 대답이 저를 놀라게 했죠. 내 말이 맞다. 사실 난 이 이야기는 인간관계의 섬세한 속살을 보여줍니다. 밥값 계산 한순간이 사실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창이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는 용기,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진정성, 그리고 명확한 소통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각자 내자 또는 내가 살게라고 미리 말하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오해를 막을 수 있고 작은 행동 하나에서 상대방의 진짜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는 지혜를 알려주는 소중한 통찰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울림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통찰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시작하기 전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용기를 냈습니다. 이 사연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제 이름은 민국입니다. 40대 중소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편이라 20년 지기 친구들과 매달 정기 모임도 꾸준히 갖고 있죠.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모임에서 밥값을 둘러싼 미묘한 긴장감이 생겨났어요. 이게 단순한 돈 문제를 넘어서 인간관계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울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처음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게 된 건 이병택 형님 때문이었어요. 59세로 은퇴하신 이병택 형님은 사교성이 매우 좋으신 분인데 모임에서 항상 오늘은 내가 살게 라고 하시다가 결국엔 더치페이로 마무리되는 일이 반복됐거든요. 처음엔 그냥 농담으로 넘겼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패턴이 형님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그 작은 불일치가 우리 관계에 미세한 균열을 만들고 있었던 거죠. 반면에 72세의 김강호 어르신은 정반대예요. 항상 오늘은 각자 먹은 만큼만 내자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가끔은 오늘은 내가 대접할게라고 하실 때도 정말로 계산을 다 하세요. 처음엔 조금 인색하다고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명확함이 오히려 관계를 더 편안하게 만든다는 걸 깨달았어요. 김강호 어르신과는 어떤 상황에서도 돈 문제로 어색해진 적이 없었으니까요. 이병택 형님과의 일은 작년 봄에 더 뚜렷하게 드러났어요. 우리 모임 멤버 중 한 명이 승진을 해서 축하 자리를 마련했는데 이병택 형님이 오늘은 내가 쏜다 라고 크게 선언하셨죠. 다들 말렸지만 형님은 완강하게 고집하셨어요. 그런데 식사가 끝나고 계산대 앞에서 갑자기 지갑을 두고 왔네. 일단 누가 계산하고 다음에 내가 줄게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은 제가 대신 계산했는데 문제는 이게 처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3달 전에도 그리고 그 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죠. 형님은 항상 다음에 꼭 갚을게라고 하지만 그 다음은 오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형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니었어요. 퇴직금도 넉넉히 받으셨고 연금도 받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반면에 김강호 어르신은 한 달에 한 번씩 동네 청년들과 식사 모임을 가지세요. 식사가 끝나고 어르신이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더니 계산기로 정확하게 각자의 몫을 계산하셨어요. 민국이는 17,500원, 영수는 22,000원. 이런 식으로요. 처음엔 조금 놀랐지만 몇 번 더 모임에 참석하면서 어르신의 방식이 오히려 존중과 명확함에서 비롯된다는 걸 알게 됐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번은 어르신이 오늘은 내가 대접하마 라고 하셨을 때였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나중에 말을 바꾸거나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정말로 전체 식사 비용을 다 내셨어요. 그리고 다음 달에는 아무 말 없이 다시 각자의 몫을 정확히 계산하셨고요. 이 두 분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면서 밥값을 대하는 태도가 이병택 형님은
사람들에게 인색하다는 인상을 주기 싫어서 항상 내가 살기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반면 김강호 어르신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 말하고 그대로 실천하시죠. 제 회사 선배인 박철 부장님은 또 다른 케이스예요. 회식 자리에서 항상 후배들 밥값은 선배가 내는 게 당연하지라고 하시면서도 실제로는 회사 경비로 처리하거나 다른 선배들에게 부담을 나누는 방식을 취하시죠. 법인카드가 한도 초과로 거절됐을 때는 갑자기 각자 낼까? 라고 하셔서 모두를 당황하게 만드셨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후배들 사이에서는 부장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어요. 겉으로는 너그러운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돈을 쓰기 싫어하는 모습이 투명하게 드러났거든요. 김강호 어르신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민구가 사람의 진짜 됨됨이는 작은 일상에서 드러난다. 특히 돈과 관련된 행동에서 말이야. 돈을 많이 쓰는 것보다 중요한 건 정직함과 일관성이야. 내가 살게라고 말했으면 정말로 그렇게 하고 각자 내자고 했으면 그렇게 하는 거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 진정한 신뢰를 얻는 법이야. 어르신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제 주변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행동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말은 소박하게 하지만 행동은 진실된 사람들. 그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깨달았죠. 어르신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밥값을 내는 건 단순한 경제적 행위가 아니라 관계에 대한 투자야. 그리고 그 투자는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진정성의 깊이로 측정되는 거지. 내가 누군가에게 밥을 사주는 건 난 너와의 관계에 가치를 두고 있어라고 말하는 거와 같아. 하지만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건 사실 너는 내게 그만한 가치가 없어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지. 이런 깨달음을 얻고 저는 용기를 내어 이병택 형님과 솔직한 대화를 나눴어요. 형님, 항상 내가 살기라고 하시다가 막상 계산할 때는 다른 이유로 미루시니까 솔직히 조금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형님께서 정말 사고 싶으실 때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함께 내자고 하는 게 어떨까요? 처음엔 형님이 불편해하실까 걱정했는데 의외로 형님은 잠시 당황하시더니 이내 웃으며 인정하셨어요. 내 말이 맞다. 사실 난 남들이 날 인색하다고 생각할까 봐 걱정했던 거야. 그래서 항상 내가 살게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럴 경제적 여유가 늘 있진 않았어. 앞으로는 좀 더 솔직하게 말할게. 그 이후로 형님과의 식사 자리는 훨씬 편안해졌어요. 형님은 가끔 정말로 모두의 밥값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솔직하게 오늘은 각자 내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런 솔직함이 오히려 우리 관계를 더 진실되고 단단하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제 친구 현우는 대학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인데 경제학을 전공하고 지금은 금융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현우는 항상 돈에 대해 매우 합리적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할 때면 항상 정확하게 계산하자라며 각자 먹은 메뉴의 가격대로 나누는 걸 고집했어요. 한 번은 여러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현우가 자신이 먹은 음식의 가격만 정확히 계산하고 공통으로 시켰던 반찬이나 물, 심지어 팁까지도 계산해서 빼려고 했어요. 다른 친구가 이건 다 같이 공평하게 나눠야 하지 않을까? 라고 물었을 때 현우는 나는 그걸 별로 먹지 않았으니까 내가 왜 내야 해? 라고 대답했죠. 그 순간 현우의 정확한 계산이 사실은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어요. 그에게 공정함은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만 해석되고 있었던 거죠. 또 몇 달 전 송년회에서는 먼저 자리를 떠야 한다며 자신의 몫만 계산하고 갔는데 나중에 추가로 주문한 음식과 술값이 있었고 결국 남은 사람들이 그 비용을 더 부담하게 됐죠. 다음 모임에서 이 문제를 얘기했을 때 현우는 나는 이미 내 몫을 냈고 추가 주문할 때 나는 없었으니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라고 주장했어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현우와의 식사 약속은 줄어들었어요. 누구도 그에게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모두 그와의 식사가 편안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으니까요. 몇 주 전 용기를 내어 현우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현우야, 우리가 함께 식사할 때 너의 계산 방식이 때로는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 물론 정확하게 계산하는 건 중요하지만 때로는 약간의 여유를 두고 서로 베푸는 것도 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처음에 현우는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난 그냥 공정하게 하려는 것뿐이야. 왜 내가 먹지 않은 것까지 내야 해? 라고요. 하지만 대화가 계속되면서
서서히 그의 태도가 바뀌는 것을 느꼈어요. 사실 어렸을 때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어. 그래서 항상 돈에 민감했던 것 같아. 내가 손해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지. 현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돈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개인의 과거 경험과 심리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깊게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도요. 그 대화 이후로 현우의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어요. 여전히 계산에 정확한 편이지만 공통 비용을 나눌 때 예전처럼 자신의 몫을 최소화하려 하지 않게 됐죠. 오히려 가끔은 이건 내가 더 낼게라며 조금 더 베푸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사실 저도 한때는 밥값을 둘러싼 미묘한 심리 게임에 동참했어요. 약 2년 전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무산되면서 성과급이 없어졌고 게다가 집 담보대출 이자도 크게 올라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이런 어려움을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어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여전히 오늘은 내가 살기라고 말하면서도 내심 누군가가 아니야, 내가 살기라고 나서주길 바랐죠. 때로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면서 계산대에 가지 않기도 했고 카드가 안 된다며 변명을 하기도 했어요. 제 자존심이 경제적 어려움을 인정하는 것을 막았던 거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준영의 생일 모임이었어요. 당시에는 정말 여유가 없었지만 체면 때문에 오늘은 내가 준영이 생일 선물로 밥 살기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도 내심 다른 친구들이 우리가 같이 낼게라고 제안해 주길 바랐죠. 다행히 그날 카드 결제 단말기에 오류가 생겨서 현금만 받는다고 했고 저는 현금이 없는데 라며 넘길 수 있었죠. 결국 다른 친구들이 함께 계산했고 저는 미안함과 안도감 그리고 부끄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고민 끝에 저는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다음 친구들 모임에서 솔직하게 제 상황을 이야기했죠. 사실 요즘 경제적으로 좀 빠듯해. 프로젝트가 무산되면서 성과급도 없어졌고 대출 이자도 올라서 한동안은 밥값 계산에 여유가 없을 것 같아. 이해해주면 고맙겠어. 예상과 달리 친구들의 반응은 따뜻했어요. 오히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라며 걱정해 주었고 누구도 저를 다르게 보지 않았죠. 오히려 그 솔직함이 우리 관계를 더 깊게 만들었다고 느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경제적 어려움의 진실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실제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했을 때 타인의 시선과 판단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진정한 관계에서는 그런 솔직함이 오히려 신뢰를 쌓는 기반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최근에는 관계의 진정성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이 생각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밥값 테스트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어떤 친구가 내가 살기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친구의 과거 행동 패턴을 바탕으로 그 말의 진정성을 판단하고 있었죠. 김강호 어르신은 이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인간관계에서 진정성을 평가하는 데는 큰 사건보다 작은 일상이 더 중요하다. 위기 상황에서는 누구나 최선을 다하지만 평범한 일상에서 얼마나 일관되고 진실되게 행동하느냐가 그 사람의 본질을 보여주는 법이야. 제 친구 중 한 명인 동욱이는 항상 우리 더치페이 하자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가끔 특별한 경우에는 오늘은 내가 살게, 너희 생일 선물이야 라고 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해요. 그의 말과 행동이 항상 일치하다 보니 우리는 동욱이와의 관계에서 어떤 혼란이나 불편함도 느끼지 않아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관계의 진정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기준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첫째, 말과 행동의 일치성. 내가 살기라고 했으면 정말로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그것이 그저 허언에 불과한지. 둘째, 상황에 따른 유연성과 배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배려심. 셋째, 솔직함과 투명성.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나 선호에 대해 솔직하게 소통하는 능력. 넷째, 장기적인 호혜성. 한 번의 베풀미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주고받는 균형 있는 관계. 이런 지혜들을 바탕으로 저는 최근 우리 친구들 모임에서 작은 변화를 제안했어요. 밥값의 투명한 규칙이라고 이름 붙인 간단한 원칙들이죠. 첫째, 모임 시작 전에 오늘의 계산 방식을 명확히 합니다. 둘째, 내가 살기라고 말했으면 정말로 그렇게 합니다. 셋째, 경제적 상황이 어려울 때는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넷째,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합니다. 다섯째, 밥값보다 함께하는 시간과 관계의 질을 더 중요시합니다. 놀랍게도
이런 간단한 원칙들이 우리 모임의 분위기를 크게 개선했어요. 더 이상 밥값을 둘러싼 미묘한 긴장감이나 불편함이 없어졌고, 오히려 그 솔직함과 명확함이 우리 관계를 더 깊고 진실되게 만들었습니다. 김강호 어르신은 이런 변화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관계는 결국 서로에 대한 존중과 진정성에 달려있다. 밥값 같은 작은 일에서부터 그런 마음가짐을 실천할 때 모든 관계가 더 건강해지는 법이지. 이것으로 제 사연을 마칩니다. 밥값 하나에 담긴 인간관계의 진실,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제 유튜브 채널 지혜울림에서는 이런 일상 속 인간관계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밥값의 심리학 전체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소중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밥값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누군가에게 위로와 깨달음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더 진실되고 따뜻해지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